안녕하십니까. 일반학 챕터 2 화학양론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예, 오늘 그럼 연습 문제 2장에는 연습 문제가 총 13문제, 15문제가 있네요. 그죠? 15문제 있는데 제가 1장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마다 문제가 한 15문제 내외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문제 수가 조금 이렇게 뭐 들쑥날쑥은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수가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똑같은 문제들,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다 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정도의 문제 충분히 푸시면 되겠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또 계속 보충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9g의 원소 G는 1g의 산소 원자와 반응하여 화합물 C2O3로 된다. 산소 원자의 질량이 16AMU라면 G의 원자량은 얼마인가? 한번 보죠. 우리가 원자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원자량이란 거는 뭡니까? 그람 퍼 몰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산소의 G의 모르는 G 원소의 원자량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 다 G의 그람, G의 몰수가 나와야 돼요. 그 G의 그람은 문제 줬어요. 그죠? 5.79g이라고 줬었고, 그러면 몰수 구해야죠. 이 몰수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제 그 관계식으로부터 어떻게 구하냐 볼까요? 처음에 1g의 산소 원자라고 그랬습니다. 1g의 1.0g의 산소 원자, 그죠? 그것이 몇 몰이에요? 이것이 몇 몰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자량 갖고 얘기해야 되죠? 문제에서 산소 원자 질량 16AM이라고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의 산소 알고 싶은 거는 산소의 몰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산소의 몰수를 구한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 준 화합물의 화학식이 C2O3라는 요 놈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C가 몇 몰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1g이 지금 현재 요 5.7 전체는 이제 C는 5.7g, 이게 5.79g의 C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원자량부터 1몰이 16AM이죠. 16g.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산소 3몰에 대해서 C2몰이죠. C2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정적으로 남는 게 C의 몰수, C의 그람수. 이렇게 해서 결국엔 계산을 하시면 답은 약 139g per 몰이 될 겁니다. C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요 화합물 안에 들어있는 G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제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번으로 하겠습니다. 수원자 6.0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는 시료는 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인 원자와 반응하여 인과 수소의 화합물을 형성한답니다. 이 화합물의 분자식. 실제로 이 반응 내용을 보면 되겠죠. 이 내용 보면은 이 화합물의 인수소 화합물의 수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죠? 그리고 인이 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그러니까 몰수, 이게 개수라는 것이 몰수를 따져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이 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3개의 H, 1개의 P. 그래서 P 하나에 H가 3개가 붙는 이런 화합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분자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B, 수원자, 여기서 이제 분자식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 개수를 얘기한 거죠. 개수의 B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개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번, 수원자 1.5 곱하기 10의 20승계와 1.5 곱하기 10의 20승계인 원자를 섞어서 반응시킬 때 어느 원소가 한정 반응물인가? 일단 정해졌어요. pH3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P1몰 대 H3몰, 1대 3의 비율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볼까요? H가 얼마? 1.5 곱하기 10의 20승계. 그 다음에 P가 1.5 곱하기 똑같이 10의 20승계라고 했을 때는 1대 3의 비율을 되니까 누가 한정 반응물입니까? 요건 남고, 그죠? 얼마 남아요?
0.5가 남겠죠? 1대3으로 반응하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다 소모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다 소모되는 요것이 한정 반응물이 되겠죠? H가. 예. 그렇고요. 그 다음 C.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다른 원소의 원자수는 얼마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가 1대3으로 반응하니까 0.5만큼 0.5 그러니까 0.5 곱하기 10의 20승계가 반응을 하겠죠. 예, 반응을 하는 개수입니다. 이게 반응하는 개수고 나머지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의 20승계의 인이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0.48g의 SO2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 몇 개인가? 예, 뭐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연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요. 연습 문제니까 뭐라고요? 0.48g 0.48g에 SO2가 0.48g이래요. 예, 그러면 이게 SO2 쓰세요. 그 다음에 분자 개수잖아요. 그럼 몇 몰인지 알아야겠죠? 몰수를 알아야 됩니다. 요 놈의 몰수 요거 없애야겠죠? 그러면 없앱니다. SO2에 대해서. 그럼 이거 분자량 되죠? 몰 질량. 문제 줬죠? 64.06g이 1몰이다. 라고 문제 줬습니다. 예. 그러면 개수 어떻게 해요? 몰과 개수 관계 알죠? 예. 1몰이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뭐 SO2 다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5 곱하기 뭐 연습 문제 답란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 따라가는 거, 예, 요걸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자꾸 제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2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환상인자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그 원하는 어떤 최종적인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 4번. 붕소 85.8%와 수소 14.2%를 함유하는 화합물의 분자량 63AM이다. 이 화합물의 분자식을 결정하라. 예. 분자식을 결정하라. 보세요. 이게 퍼센트로 나왔죠? 예, 퍼센트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자량을 줬어요. 분자량을 주고 분자식을 구하랬습니다. 전체 63 AMU, AMU. 우리 AMU를 하죠, 뭐. 아직 거. AMU 누구? 전체 분자량이 63AU입니다. 그 중에서 B는 지금 붕소는 몇 퍼센트? 85.8%가 붕소를 했어요. 요곳에 85.8이면 0.858만큼이 실제 붕소의 질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실제 붕소의 질량이고 이것이 붕소의 얼마예요? 붕소의 원자량이 10.8AM이라고 줬습니다. 10.8AM으로 나눠주면 이게 몇 몰인지 나오죠. 사실은 몇 몰인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한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10.8 AMU로는 원자량이고 그러면 13AMU 똑같이 해야겠네요. 0.858 그리고 이거를 10.8AMU로 나눠주면 이것이 몇 개, 약 5.005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소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0.8이 아니라 얼마예요? 1.008. 예, 1.008입니다. 계산하시고 여기 0.858이 아니라 14.2니까 0.142. 예, 계산하시면 약 8.875가 나와요. 8.875. 그러면 이제 요거 따져보시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야 되니까 예, 분자식은 정수비니까 이게 약 5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여기서 반올림하면 약 거의 9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의심스럽다. 그래서 B가 5개고 B가 5개, H가 9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의심스럽다. 8.8이 9가 되는 게 너무 찜찜하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5 곱하기 얼마예요? 10.8 플러스 9 곱하기 1.008 해서 계산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63AU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약 63AU가 나옵니다. 숫자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검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분자식은 저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 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C10, C가 10개, 수소가 22개, B가 2개인 이런 물질에서 B는 몇 퍼센트이냐. 여기서 퍼센트라는 거는 질량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분자량 알죠? 분자를 어떻게 계산해요? 뭐 여기 분자를 줬죠? 예, 전체 분자량 중에서 요 B가 몇 g에 해당되는지, 예, 몇 g 해당되는지 그거를 알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먼저 전체 누구예요? C10H22의 B2 이것 1몰 안에 몇 몰의 B가 있어요? B2 2몰 있죠? 2몰? 예, 2몰의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게 B의 원자량 문제 줬죠? 10.8. 예. 그러면 우리가 B의 원자량을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B의 원자량이 10.8g B. 그럼 B의 질량까지 구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B의 질량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1몰이 전체 얼마만큼 해당되냐면 163.6g의 C10H22B2 그리고 이것이 1몰이다. 그죠? 예. 사실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B가 얼마만큼 남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마지막에 100 한번 해주면 전체 163.6g 요 질량 안에 들어있는 B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2%가 됩니다. 예. 계속 같은 원리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물음에 답하라. 다음 화학 방정식의 개수를 맞춰라. A. 예. 한 단계별로 하나씩 해보시면 되겠어요. FeCl3 해보죠. FeCl3 플러스 Ki. 저희 상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Ki. 그 다음에 FeCl2 플러스 I2 플러스 KCl 이렇게 됩니다. 예. 요거 개수 맞추는 거 어떻게 될까요? 요건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K 포타슘이죠. 여기 있죠. Fe 여기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K 맞출 때 Cel이 들어가고 Fe 맞출 때 또 Cel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Cel들이 여긴 또 하나인데 한쪽에 있는데 여기 양쪽에 있으니까 요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꾸 풀어보면 아시겠을 텐데 이럴 때는 요 Cel을 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I2 KI 이렇게 돼 있죠? K. 그럼 일단 요거를 맞춰볼까요? 그러면 2개죠? 예. 그러면 K도 2개 돼야 돼요. 2개 했어요. 2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2개, 얘가 2개죠. 근데 합쳐서 4개죠? 얘가 3개예요. 그러면 4개하고 3개, 여긴 2개고 여기 요것이 요거 바뀌면서 요거 2개가 바뀌면서 전체로 CL 개수가 맞으려면 얘 3개니까 여기에 지금 2개, 4개 요것이 몇 배 되면 똑같이 되냐?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2, 3은 6, 6개 얘 4개 여기 2개에서 6개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 뒤에 8번 보면은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연습 문제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개수 맞췄고 그 다음 B FeCl3와 KI를 각각 1g씩 반응시킬 때 한정 반응물은 어느 것인가? FeCl3, KI 1g씩 반응시켰대요. 그러면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몰인지 계산을 해야겠죠? 예, 몇 몰인지 계산해야 됩니다. FeCl3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몇 그램? 1g. 예, 1.00g. 이것이 몇 몰이냐?
이건 분자량 줘야겠죠? 분자량이 162.2g입니다. 162.2g. 그러면 162.2g에 이게 1몰이다. FeCl3가. 그럼 이게 몇 몰이냐? 하면 약 6.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옵니다. 예, FeCl3는. 그러면 KI는 그럼 몇 몰이냐? 똑같이 1.0g의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KI가 문제에서 166g이라고 줬습니다. 166g의 1몰이다. 계산하시면 약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FeCl3하고 KI하고 2대2, 즉 1대1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한정 반응물이에요? 다 소모되는 거, 적은 거, KI. 이게 한정 반응물이죠? 이것이 한정 반응물입니다.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C, 이때 생성되는 I2의 질량, 이것의 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KI 6.02 요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고, 이것이 누구? KI란 말이에요. 예. 6.02 10의 마이너스 3승 KI. 그러면 요것이 KI하고 I2로 계산하려면 요 균형잡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개수 B로 따지면 되죠. 2몰에 KI가 반응하면 1몰에 I2가 생기더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I2의 몰수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예요? 질량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몰 질량, I2의 분자량 얼마예요? 문제에서 253.8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몰이 누구 1몰? I2에 대해서 I2 1몰이 253.8g이 I2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g의 I2. 그죠? 예, 계산하시면 답과 같이 0.764g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 6번이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 어떤 전형적인 문제입니까? 화학량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화학 반응식부터 시작하는데, 그 화학 반응식이 균형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균형이 잡았죠? 예. 균형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조건, 주어진 조건에서 FeCl3나 KI 주어진 조건이 1.0g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한정 반응물인지 찾아내야지 그것으로부터 어떤 놈이 얼마만큼 생기는지, 어떤 놈이 또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B번에서 여기 FeCl3와 KI 둘 중에 한정 반응물이 KI다. 예, 포테시움 아이오다이드다 있다.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생성물 I2의 실제 이론적으로 생성되는 I2의 질량 계산했어요. 그죠? 예, 여기 C번. 예. 이런 순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 되겠죠. 뭐? 이론적으로 계산했으니까 실제 실험에서 구하는 값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하고 비교해서 퍼센트 수요로 계산하겠죠. 그거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번 전형적 문제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7번 넘어가겠습니다. 수화된 물을 하면 황산 나트륨 10g, 황산나트륨 수화된 물, 가로치고 보시면 Na2, SO4, 그 다음에 XH2, H2O가 X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이제 결정수라고 얘기하는데, 고체, 어떤 어떤 물질이 고체를 형성할 때, 고체를 형성하면서 물 분자들을 주위에 이렇게 배치시키면서 안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주위에 배치되는 물 분자, 그거를 결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예, 결정. 예, 크리스탈 워터. 예, 그 결정수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예, 여기서 이제 모른다 이거예요. 예, 그거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X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화된 물을 하면 황산나트륨, 그걸 수화 황산나트륨이라고 얘기합시다. 예, 그것이 10g을 가열했어요. 가열하면은 그 분자 중에서 옆에 있던 물은 증발해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수 황산나트륨, 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무수 황산나트륨 순수하게 Na2SO4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 후 얻은 무수 황산나트륨이 얼마? 4.4g이었다면 수화 황산나트륨에 포함된 물 분자수는 몇 개인가? 몇 개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단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 X. 그러면 이게 전체가 10g이었어요. 10g 중에서 가열 후에 4.4g의 무수 황산나트륨이라면 물은 얼마예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물은 5.6g이 되겠죠. 예, 5.6g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몰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몰수 B가 바로 Na2SO4 1몰 대 XH2, H2가 X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Na2SO4 몰수 어떻게 계산해요? 현재 4.4g이라고 했어요. 무수 황산나트륨이 4.4g. 이 분자를 알아야겠죠? N2SO4 분자량이 142g이네요. 1몰이. 그럼 142g, g이 없어 되니까 1몰.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것이 약 0.0310몰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H2O 10g에서 나머지 5.6g이 증발돼 날아간 물이에요. 그러면 물은 18g이죠? 예. 제 문제에서 안 드렸는데 예,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약 0.311 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몰수 비를 따지면 작은 걸로 큰 거 나눠주면 어떻게 돼? 0.31이니까 거의 1대 1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H2O가 한 10개가 되는 거예요. 10개. 예, 10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몰수 B가 바로 개수비니까. 그래서 Na2SO4가 1개면 물은 10개가 되는 겁니다. X가 10이다. 예. 8번. 다음 방정식 개수를 맞춰라. A, B, C, D. 예,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거기 뭐 답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공식이라는 것이 없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 A, B, C, D 각각 답 맞춰서 실제로 맞춰보십시오. 그래서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반응의 개수를 맞추고 FeCl2 0.381g과 반응하는 KMLOF의 질량을 계산하라. 예,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네요. 몇 번 문제죠? 아까 6번 문제와 거의 같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풀까요? 안 풀겠죠?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재방송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면 Fe 지금 쓰는 이유는 일단 균형을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KMNO4 플러스 HC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Cl 플러스 MnCl2 플러스 FeCl3 플러스 H2O 밑에다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균형 잡아야 돼요. 요 균형 잡는 거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산화하는 반응인데 산화하는 반응이라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뭐 개수 따져갖고 다 맞춰야 되는데 답을 일단 말씀드리면 5, 그 다음에 얘가 8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5고 얘가 4입니다. 예. 답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답을 보시면 아실 텐데 요 반응식에 대한 균형 잡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 뒤에서 산화하는 반응식 균형 잡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설명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제 대충 보시면 맞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나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설명 넘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에서 지금 FeCl2가 0.381g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으로부터 KMNO4가 얼만큼 소모되느냐 얘기죠. 예, 얘하고 반응할 때 5대1로 반응하는데 그죠? 몰수비로. 그러면 이제 이건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은 답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롬 8g과 벤젠 50g을 다음과 같이 반응시켜서 브로모벤젠 4.35g을 얻었다. 퍼센트 수동률을 계산하라. 뒤에 이제 퍼센트 수동률, 백분율 수동률 계산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롬이 C6H6라는 벤젠하고 반응해서 브로모 벤젠이 생깁니다.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브롬이 8g이래요. 8g. 그 다음에 얘가 50g. 이렇게 했을 때 브로모벤젠이 얼마가 됐어요? 4.35g. 이게 실험치죠? 실험치예요. 예, 실험치.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일단 화학 반응식이 균형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해야겠죠. 확인해야겠죠. 브롬 두 개, 나머지 똑같네요. 그죠? 예, 균형 잡혔습니다. 저절로. 그 균형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한정 반응물을 찾아야겠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8g, 얘 50g이에요. 그럼 얘가 몇 몰인지 계산해야겠죠. 얘 몇 몰인지 계산하고 얘도 또 몇 몰인지 계산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1대1로 반응하니까 작은 몰수가 완전히 다 반응에 소모되는 한정 반응물이 되겠고요. 그 반응물, 그 어떤 놈, 이제 결정해야겠죠. 요게 뭐가 필요해요? g이 몰로 가려면 몰 질량 갖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g per 몰 갖고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g per 몰, 몰 per g이지. 몰 per g. 예.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역시 이것이 몰 per g. 예, 몰 질량을 이용해서 환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브롬과 그 다음에 벤젠과 브로모벤젠 전부 다 문제에서 주었어요. 예, 거기서 보시면 답만 쓰면 여기에 얘가 0.050이 되고요. 얘는 0.64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적어요? 얘가 더 적죠? 브롬이 한정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몰수에 해당되는 만큼 누가 생겨요? 브로모벤젠이 생겨요. 이론적으로. 그죠?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론적인 겁니다. 몰수가 했으니까 얘 몰수 구할 수 있죠? 1대1로 하죠? 사실은 다 일일이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1몰의 브롬 2와 1몰의 C6H5 브로모벤젠이 생기고, 됐죠? 그럼 브로모벤젠은 몰수 구했고, 그 다음에 뭐 구해요? 질량 구해야겠죠? 역시 몰 질량 갖고, 몰 질량을 가지고 브로모벤젠의 몰수를 구하고, 그람수를 구하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얼마예요? 157입니다. 문제에서 157.01 줬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7.85g의 브로모벤젠의 질량이 나옵니다. 요 질량 요거하고 이게 이론치죠? 예, 이론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론치분의 이론치 7.85분의 4.35, 그죠? 4.35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약 55.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스토리 이게 항상 그 똑같은 스토리인데, 예, 그 정도입니다.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11번 가겠습니다. 11번. C와 H 그리고 I로 된 화합물이 있다. 이 화합물 18.42mg을 태웠더니 2.06mg CO2와 0.42mg H2O가 생겼다. 또 이 화합물을 13.27mg 가량의 AgNO3를 처리하였더니 23.75mg의 AgI를 얻었다. 예, 문제가 좀 기네요. 그죠? A. 이 화합물의 원소 추정 계산하고 실험식을 구하라. 예, 요건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은 안 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조성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했었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퍼센트로부터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그건 괜찮은데 이런 문제는 안 봤어요. 이게 이제 원소 분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원소 분석, 어떤 원소가 몇 퍼센트 있는지 그런 거 우리가 그 퍼센트를 알면 그람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이건 실험 결과로부터 각각 원소가 몇 퍼센트가 해당돼 있는지 그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예. 오늘 원론적인 얘기인데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원소 추정 계산을 하는데 보세요. C하고 H하고 I로 돼 있어요. 어떤 물질이, 어떤 화합물이. 근데 첫 번째 실험 이걸 태웠어요. 태우면 여기서부터 C와 H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 CO2하고 H2O가 얻어지거든요. 예. CO2하고 H2O로부터 C와 H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CO2로부터 알 수 있고 얘는 H2O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태웠다는 거. 여기 태웠다는 거 플러스 O2만 해준 거니까 나머지 O2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게
CO2 안에 C가 얼마만큼 있는지, H2O 안에 H가 얼마만큼 있는지, 각각 지금 CO2 얼마 구했어요? 2.06mg, 2.06mg. 예, 그 다음에 H2O 0.42g, 0.42mg이죠. 예, mg. 이렇게 구했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C가 몇 몰이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있을 거예요. 예,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I는 뭐, AgNO3를 처리했더니 AgI라는 놈이 생겼대요. 예, I는 AgI로부터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볼까요? 한번 하나 계산해보자. 탄소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탄소다. 탄소 2.06mg입니다. 2.06mg 곱하기 그러면 이거 지금 2.06mg이 CO2죠? 예, CO2 정확히 써줘야 돼요. 그러지 안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 밀리그램 이거 몇 몰인지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몰이 알고 싶은 게 몰이에요? 예, 없애고 싶은 게 g인데 얘 밀리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그러면 여기도 밀리그램을 써주죠? 그럼 분수의 원리가 뭐예요? 분자분모 같은 수를 곱해주고 나눠줘도 똑같잖아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요. 밀리를 붙여요. 몰에도 밀리를 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앞에서 기초 개념에서 SI 기초 단위, 기본 단위, 그 기본 단위에 여러 가지 접도를 쓰잖아요. 거기에 기본 단위에 몰도 있었습니다. 예.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밀리그램, 밀리몰 이렇게 됩니다. 뭐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량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1밀리몰이 44.0mg이다. 누가? CO2가. 예. 그러면 이 CO2 1몰, CO2 1몰에 탄소가 몇 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몰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몇 몰? 1몰. 근데 여기 밀리몰이니까 여기도 밀리몰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탄소의 밀리몰 수가 나옵니다. 예. 계산하시면 약 0.0468. 0.0468mm몰의 탄소가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 논리로 H에 똑같이 계산합니다.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이번에는 단지 CO2가 아니라 H2O로 바뀌는 것 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건 0.4이고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H는 얼마냐면 0.0467mm몰 H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I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AGI가 23.75mg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AGI의 분자량이 234.8g/몰이니까 그거 대체를 해주시면 요 역시 0.1011mm몰 I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원소의 몰수를 구했어요. 예, 그러면 원소 조성을 어떻게 계산하냐? 원소 조성 계산할 때는 이게 보시면 똑같은 조건. 이게 C하고 탄소하고 수소는 화합물 18.42mg을 똑같은 조건, 18.42mg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세워서 얻은 거고, I는 지금 이거 계산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 얼마야? 13.27g. 이 기준이 다르죠? 예, 13.27g, 27mg하고 18.42mg이니까 요거를 환산을 해줘야죠. 예,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C와 H는 얼마야? 이게 얼마로부터? 18.42mg부터고 얘는 얼마야? 3.27이니까 비교할 그 기준을 똑같이 둬야겠죠. 그래서 I를 이렇게 18.42로 했을 때는 몇 밀리몰이냐라고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13.27mg이지만 18.42mg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몰이 되겠느냐 계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B 갖고 따지시면 우리가 18.42mg을 환산했을 때는 얘가 0.1403mm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고 B를 따지면, 그죠? B를 따지는데 요 몰수하고 우리가 각 성분들의
탄소 원자량 있죠? 수소 원자량 있죠? I 원자량이 있습니다. 예. 그 원자량들 다 곱해줘서 계산하시면 요 몰수에 해당되는 똑같은 조건에서의 이 각 성분들의 몰수에 해당되는 질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해요? 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수소 어떻게 해요? 1 밀리몰이 1.008 밀리그램이다. 수소가. 예. 그러면 이제 몇 g인지 여기 나오죠? 예. 몇 g이 나오냐면 수소는 0.047.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수소는 0.04 수소가 아니라 탄소는 0.562 밀리그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0.047 밀리그램이 나오고요. 단위 똑같고, 그 다음에 I는 역시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시면 17.804 밀리그램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요 몰수에 해당되는 원자량 있죠? 예, 원자량 있으니까 원자량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1몰이 탄소 10이죠? 예, 12mg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I도 역시 0.1403 곱하기 얼마? 분자로 줬죠? 126.9. 예, 126.9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밀리그램을 구했어요. 그러면 조성은 뭐예요? 전체 기준분의 그 놈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세 개 다 합한 것이 전체량이죠?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냐면 18.42g이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면 18.42 밀리그램이 나와요. 이거 전체 화합물의 전체량이에요. 그러면 성분도 어떻게 구해요? 얘를 탄소의 성분이다. 탄소의 퍼센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전체량, 기준량 18.42 밀리그램 분의 얼마? 0.5562 밀리그램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야겠죠. 예, 곱하기 100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약 3.05%가 나옵니다. 3.05%. 예, 3.05% 나와요. 이런 식으로 탄소와 수소, 요도 다 똑같이 요 기준에 대해서 0.0047 집어넣고 그래서 H 구하고 17.804 집어넣어서 H 구하면 I 구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최종적으로는 이제 좀 지울게요. 최종적으로는 탄소가 3.05%가 나오고요. 예,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소가 0.26%, 그 다음에 I가 9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성분들의 조성은 이렇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각 어떤 미지 화합물의 그 성분들이 원소가 뭘로 돼 있다라는 것, 원소의 종류만 알면 이런 식으로 실험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물질의 성분들의 조성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방법. 예. 그 다음에요. 예. 그렇게 해서 원소 조성을 계산했고요. 실험식은 어떻게 합니까? 각 성분들 지금 실제 있는 양을 따져야겠죠. 실제 있는 양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0.0468, 탄소는 C 대 H 대 I가 탄소가 0.0468 밀리몰이라고 했죠. 예, 뭐 이제 단위 똑같으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0.0467, 예, 0.0467, 그리고 그다음에 요드가 얼마냐면 0.1011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 요거 제일 작은 거 이건 뭐 거의 비슷하니까 1대 이거 약 3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C와 H, I 1대 3이다. 그래서 그래서 CHI3라는 물질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실험식을 구했으면 그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는데
분자량을 측정해갖고 이 실험식하고 비교해서 이제 분자식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과정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 뭐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퍼센트 구한다라는 거 좀 참고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반응에 의하여 cis-1,2 시클로헥산디올을 합성하고자 3.16g의 KMnO4와 2.5g C6H10을 섞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반응식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 반응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데, 그런데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부산물로 0.2g의 C6H10O2가 얻어진다. C6H12O2에 얻을 수 있는 최대량은 얼마인가? 예,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반응을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실험할 일이 지금 없으시겠지만, 실험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이제 실험하는 건 사실은 어떤 특정,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합성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내가 딱 생각해서 한다고 해서 딱 고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물질도 생기고, 그게 또 이제 약간의 다른 반응이 생겨갖고, 거기서 그 물질 외에 다른 부산물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부산물, 사이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물질들이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양으로부터 그 물질이 생기는 만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재료의 양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그런 문제입니다. 예. 문제의 내용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런 부산물도 생기고, 원래 얻고자 하는 물질도 생기는데, 그럼 부산물을 생길 때 소모되는 양, 예, 그거 뺀 나머지가 이제 생성물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양.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찾아내는 거죠. 예.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예. 뭐, 단지 반응식이 2개라는 것 뿐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슬슬이 아니네요. 11번하고 12번은 조금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문제 해석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기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일부러 좀 문제 긴 것을 냈습니다. 왜냐면 문제 길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지겨워져요. 중간 가다가, 이게 뭔가, 하여튼, 다 끝까지 못 읽어보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기에 참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비록 시험을 위한 공부지만 해가는 과정이 그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어렵고 귀찮고 뭐 하더라도 따라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좀 긴 문제들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서 그 내용을 잘 따라가세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12번 이제 보면요. cis-1,2 시클 헥산디올이다. 뭐 이런 물질 뭐냐? 뭐 그거 몰라도 돼요. 이 상황에선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유기화학에서 배울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분자식 알고 분자식에 대해서만 화학연료들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런 물질이 뭔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첫 번째 메인 반응이 메인 프로덕트, 사이드 프로덕트 이러는데 메인 반응이 지금 현재 처음이 3.16g이에요. KMnO4가 그죠? 문제 줬어요. 그 다음에 C6H10 이것이 2.5g이에요. 그럼 각각 몇 몰인지 알죠? 몇 몰인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밑에 분자는 다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한정 반응물이 뭔지 알 수 있죠? 예. 그 한정 반응물 계산을 이제 찾아야겠죠. 예, 한정 반응 찾고 찾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기준해서 이제 뭐 생성물이 생기겠죠. 예,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KMnO4와 그 다음에 C6H10하고 누가 한정 반응물일까 계산을 해봅시다. 예, KMnO4 3.16g이래요. 16g 곱하기 그러면 이거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단계는 지났으니까 이게 1몰이다. 해서 그죠? 예. 그럼 몇 몰? 계산하시면 0.02몰의 KMnO4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C6H10 이것은 2.5g 2.5g이고 분자량은
81.14g이 1몰이랍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약 0.0304몰이 나와요. 예, 0.0304몰. 예.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메인 반응을 보세요. 4H2 좀 적어야겠네. 그죠? 예. 그냥 또 설명을 해드리면 3C6H10 플러스 200KMnO4 요것이 뭐가 생겨요? C6H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하 생략. 예, 요게 우리 관심사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사이드 반응에서는 사이드 리액션에서는 똑같이 3C6H10 하고 4KMnO4가 반응하면 뭐가 생기냐면 역시 3C6H 10개짜리가 생긴다. 플러스 0점. 예. 예, 조건이 조금 다르죠? 조건만 반응하는 비율이 달라서 생성물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얻고 싶은 건 이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일단 그럼 볼까요? 현재 조건에서 이 조건을 생각해야죠. 여기 첫 번째 반응에서. 그러면 0.02, 0.03 비교하면 3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저기입니까? 누가 한정 반응물이에요? 여기서 보면 양이 적은 KMnO4, 그죠? KMnO4가 한정 반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한정 반응물이에요. 그러면 그 한정 반응물 이제 이게 한정 반응물이라는 결정됐습니다. 예. 그럼 이 양만큼 요게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왜? 이 반응도 일어나서 이게 또 생기니까. 요거 생기는 양만큼 요 KMnO4 원래 양 중에서 빼야 돼요. 그 뺀 나머지 만큼만 이게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물이 얼마 생긴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 0.20g이 생긴대요. 부산물이. 그럼 요거 생기는 만큼 소모되는 KMnO4 양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예, 당연히. 화학연제 계산 그냥 루틴하게 하면 되죠. 0.20g의 C6H10 O2 이게 g이죠. 몰수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몇 g이? 여기는 114g이 1몰이에요. 얘가 H 10개짜리가. 그러면 뭘 구해요? 이게 얼만큼 몇 몰이 소모되는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몰수 B, 개수 B 갖고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3몰, 얘 3몰이죠? 현재 3몰. 3몰의 C6H10 10개짜리가에 대해서 KMnO4 몇 몰? 4몰. KMnO4. 이거 좀 지저분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KMnO4의 몰수 계산하죠? 예, 그러면 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약 0.00234 몰의 KMnO4가 요 사이드 프로덕트 부산물 만드는데 소모가 돼버려요. 이만큼이. 양은 적네, 그죠? 예, 양은 적지만 하여튼 요만큼이 사이드 부산물 생성되는데 사용이 되고 요거 뺀 나머지는 다 주생성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현재 원래 이만큼의 양에서 요거 뺀 나머지죠. 예.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최대 얻을 수 있는 최대 양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뺀 나머지 다 요 주생성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KMnO4 전체 양이 0.0304 빼기 0.00234 요거 빼주는 거죠. 요거 뺀 나머지만큼이 KMnO4의 몰수예요. 그죠? 예, 이것이 KMnO4의 몰수인데 주생성물이 생긴데 소모되는 양이죠. 예. 그러면 이제 뭐예요? 똑같이 이거 몰수 알고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기 요 반응에서 2몰 대 3몰이죠? 그 2몰 대 3몰에 2몰의 KMnO4 생략하겠습니다. 쓰는 거. 3몰의 요 C6 3몰의 C6H12O2 이건 2몰의 KMnO4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질량 구해야 되니까. 예? 몰 질량. 그럼 뭐예요? 요놈의 뭐 몰수, 그다음에 그람수. 얼마예요?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16g이네. 116g. 116g. 예, 1몰이. 그러면 여기서 요것에 우리 주생성분의 g수가 나오죠. 뭐 답은 약 3.07g 정도 나옵니다. 예.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의미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 화학량 문제, 기본적인 방법들 그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단지 이게 주반응이냐 아니면 이 부반응이냐, 여기서 부생성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뭐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도. 예.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물 한 방울은 약 0.05ml이고 실온에서 물의 밀도는 대략 1.0g/ml이다. 물 한 방울은 몇 개의 H2O 분자로 되어 있을까? 예. 요 문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염기 배울 때 이제 적정이라는 말을 배울 텐데 그 적정할 때 이렇게 뷰렛에서 나중에 아마 이과 출신이신 분들은 그 일반학 실험 같은 걸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뭐 적정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텐데 뷰렛에서 한 방울 마지막에 이제 그 색깔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뭐 이런 거 따지려면 한 방울 툭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어느 끝까지 가면 예. 한 방울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그 한 방울이란 것이 대충 어떻게 계산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한 방울이 보통 0.05ml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물로 따졌을 때 그게 몇 개의 그 안에 분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0.05ml다. 0.05 아이고 0.05ml 물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몇 개 따지면 몰수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0 곱하기 1.0g/ml죠. 예, 1.0. 그러니까 1ml가 1.0g이라는 얘기죠. 밀도를 통해서 그램 질량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질량을 뭘로 바꿔요? 몰수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몰수를 뭘로 바꿔요? 분자 개수로 바꾸죠. 이건 됐죠? 예. 1몰이 물은 18g이죠. 그러면 1몰이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죠. 예, 이렇게 하면 쭉 계산하면 물의 개수가 나오겠죠. 요거를 써먹는다. 부피에서 요거를 위해서 이제 질량으로 바꿔서 나머지 우리 아는 상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바꾼다는 거. 뭐 그것만 있습니다. 답은 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7 곱하기 10의 21승계가 나옵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그 조그만 방울 속에. 그럼 14번은 넘어가죠. 예, 어느 엽록소의 분석에서 마그네슘이 2.68%가 포함되어 있었다. 엽록소 1g이 있다면 마그네슘 원자는 몇 개나 되겠는가? 뭐 보세요. 마그네슘이 2.68% 나면 보통 어떻게 보여요? 그램을 바꾸죠. 왜냐면 여기 전체 질량 모르니까. 그죠? 전체 질량은 안 나와졌잖아요. 엽록소가 몇 g이라는 거 안 나와졌으니까 2.68을 그냥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g으로 바꾸자고요. 그러면 뭐 0.0268? 0.0 엽록소 1g을 줬군요. 뒤에서 죄송합니다. 엽록소 1g을 줬어요. 엽록소 1.0g에 2.68%면 얼마예요? 1.00g 곱하기 얼마예요? 곱하기 0.0268이 되는 거죠? 68. 예, 이렇게 해서 그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몇 개나 돼 있냐? 그러면 이게 몰수로 바꿔야겠죠? 이게 지금 이것이 뭐예요? 그램의 마그네슘이죠. 예. 그러면 뭐 1몰이 몇 g인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개수 또 1몰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아니까 그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이 계산은 제가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6.62 곱하기 10의 20승계의 마그네슘이 있다. 예, 앞에 13번 문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예.
15번 2g의 인과 5g의 산소 원자로부터 P2O5를 만들면 몇 몰이 생성되겠느냐? 예, 한번 해볼까요? 이게 P2O5래요. 그러면 2g이라고 했으면 일단 2g의 P와 O가 각각 현재 조건 2g, 5g이 몇 몰인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2g의 P가 몇 몰인지 알려면 우리가 몰질량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P 물질량 줬을 때 30.98, 1몰이 30.98이다. 예, 계산하시면 약 0.0646 몰이 나옵니다. 예. 산소와 마찬가지 논리로 계산하시면 2g이 여기는 5g이죠. 그리고 16g이니까 원자량은 그러면 0.313 몰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B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P2O5 요 물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 형태에서 이것이 되려면 누가 한정받는 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정받습니까? 적은 거, 얘죠? P. 이 B를 따지면, B 따져보세요. 따져보시면 나옵니다. 이 P가 한정받는 물이에요. 그럼 P 한정받는 물 양만큼 P2O5가 생기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뭐 이거만큼 0.0646의 몰 P가 있는데, 그럼 P2O5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P2O5 몇 몰이 생기겠느냐? 문제에서 몇 몰이죠? 예, 몇 몰이냐? 몰수 누구를 알고 싶어요? P2O5를 알고 싶어요. 근데 앞에 게 뭐가 나왔어요? P의 인의 몰수 나왔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분자식에서 아는 거죠? 예, 분자식, 이게 1몰 안에 P가 몇 몰이 있어요? 2몰 있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P2O5의 몰수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약 0.0323몰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만큼의 P2O5가 생성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예. 문제 한 15문제 정도 문제 풀어봤는데, 뭐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는 거 여러분들 특별히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화학 양론은 기본적으로 전체 스토리가 하나 뻔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직접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계속 반복을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연습을 해야지 터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한번 들으신 다음에 또 강의 끄고 본인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물론 이제 먼저 문제 항상 노트에 나오니까 노트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강의 듣기 전에 풀어보시고, 풀 수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이제 강의 안 듣고 문제 풀어요. 이제 2장 다 공부 다 한 다음에 문제 풉니다. 예, 문제 풀어갖고 못 푸는 거, 안 풀리는 거, 그건 내비두세요. 처음부터 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끙끙 머리 싸매고 끙끙 해갖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세요. 체크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푸는 거는 내비두고, 예,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어요. 강의 들어갖고 이제 내가 왜 못 풀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강의를 들으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푼 거하고 제가 푸는 방식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답은 비슷하지만. 예, 그러면 제 방식대로 푸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틀린 거 확인하고, 그죠? 예. 틀린 거 확인하고, 어떻게 풀어야지 확인하고, 그거를 자꾸 이제 반복을 해야죠. 이제 몇 번. 처음 이제 한번 풀어보고, 안 풀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풀린 것만 좀 풀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문제들을 자꾸 연습해서 내꼬로 문제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챕터 2 화학양론 문제풀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